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신하의 사적인 이야기 최신사 박준용 세무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업자에 대한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사업자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많이 설명도 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사업자 세금에 대해 가져와 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관심 있어 하실 법한 부가가치세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세무대리인을 하면서 조세저항이라고 할까요? 납세자들이 조세저항이 가장 많은 세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가가치세인데요. 왜 조세저항이 많으냐는 이 세금을 꽤 자주 내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납부를 하는 구조고요. 법인 사업자는 3개월에 한 번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생각보다 주기가 빨리빨리 오다 보니까 낼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납부해야 될 세액을 준비해야 되고 이러면서 약간 조세저항이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자들은 이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발생하고 당연히 내야 한다라고 또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 접점에서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어차피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 세금을 어떻게 알고 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세금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의미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이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시피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입니다. 부가가치가 뭘까요? 원래 갖고 있던 것에 비해서 가치가 더해진다 라는 뜻일 텐데요. 이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 자체를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부 구조, 신고 구조는요. 거래 단계별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 납부하는 구조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이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좀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흐름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소비라는 활동에 맞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화장품이라는 제품을 거래한다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로 이 화장품을 최초 생산한 생산자가 있겠죠. 이 생산자는 원료들을 사서 화장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도매업자에게 이 화장품을 팔 때 110원에 넘긴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부가가치세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제도라고 했는데요. 이 10원 자체, 부가가치세 10원 자체를 도매업자로부터 수취하겠죠. 그래서 생산자는 110원에 넘겼고 도매업자는 110원에 받은 이 제품을 소매업자에게 165원에 넘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도매업자는 원래 110원에 가져온 제품을 165원에 넘겼기 때문에 55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55원 자체 전체가 부가가치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부가가치가 일어난 항목은 공급가액에서 50원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부가가치가 생겼다고 봅니다. 여기에 10%를 매기는 구조, 부가가치세는 5원이 되겠죠. 이 5원 자체가 도매업자가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산자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원재료에 대한 것들은 제가 여기서 배제를 했지만 어찌됐든 110원에 도매업자에게 넘겼기 때문에 10원에 대한 부가가치가 발생을 했고 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소매업자는 도매업자로부터 165원에 사와서 330원의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공급가액 기준으로 150원의 부가가치가 생기고 그거의 10%인 15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소매업자는 이 거래를 통해 국가에 15원의 부가가치세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소비자는 330원에 이 화장품을 구매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30원에 대한 부가치세를 소매업자에게 줬겠죠. 그러면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30원에 대한 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이 30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생산자가 부담한 10원, 도매업자가 부담한 5원, 소매업자가 부담한 15원, 합쳐서 30원이 결론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30원 부담한 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부가치세입니다. 제가 흐름도를 통해서 최대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가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공제되는 게 없어요? 라고 매번 여쭤보시는데 이 부분을 실사례를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보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흐름도인데요. 이 회사가 매출과 매입, 그리고 배송비, 광고비, 사무용품비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저번 시간에 재무제표 이해하면서 분계라는 걸 배웠는데요. 그 분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예시들이 회계 처리가 되겠죠. 이때 공급과액과 부가치세가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보면서 부가치세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상품 매출이 1,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매출은 1,000만 원, 부가세는 1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 1,1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이고 이 부가치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국가에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는 1,100만 원의 물품을 팔 때 쓴 비용들도 있겠죠. 이 쓴 비용에 대한 부가치세는 공제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요식업을 하든 제조업을 하든 유통업을 하든 대부분의 것들이 매입이 있죠. 즉 비용이 있죠. 이 비용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은 부가치세 10%가 공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과세자일 때를 한정을 하는데요. 두 번째, 상품 매입액은 330만 원. 이 물품을 팔기 위해서 330만 원의 지출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300만 원과 30만 원이 분리되면서 30만 원은 부가치세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송비 55만 원 중 5만 원, SNS 광고비 110만 원 중 10만 원, 사무용품비 22만 원 중 2만 원, 이 부가치세 10%들이 다 공제가 되면서 이 사업자가 이 거래를 통해서 부가치세를 신고해야 될 금액은 총 53만 원이 됩니다. 제가 왼쪽에 공급가액 530만 원을 적었는데요. 요건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으로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3만 원을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해서 납부하는 구조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